4월 16일에 발표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채찍에 해당되는 양도세법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 회계법인 대표 김진영 회계사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BC주 예산안의 채찍과 당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보유하고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BC정부에서 최고 20% 이상 더 추가로 소득세를 거두겠다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4월 16일에 발표한 연방정부 예산안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채찍에 해당되는 양도세법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양도세율이 오른 거죠.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는 건 사실인데 사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코비드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오르는 폭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게 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좀 부자가세잖아요. 그리고 쉽게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세율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4월 16일 날 발표하고 6월 25일 이후에 매도되는 건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켓에 충격이 컸죠. 근데 이제 뭐 사는 집 주거주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정부가 주거주지 면세 규정을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 임대 목적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영향이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연방정부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고요. 세율이야 우리는 다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세율이 따로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정부가 뭐를 손을 댔냐 하면은 inclusion rate를 손을 댔습니다. 과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보면은 양도이익의 50%만 소득으로 포함돼서 종합과세되었는데 66.67%가 이제는 소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10만 불 양도이익이 났을 때 과거법으로는 5만 불만 내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율 적용이 돼서 4월 말에 세금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50% 10만 불에 이제는 66,670 불이 소득으로 포함이 돼서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67%가 더 소득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세율 구간만 봐도 한 8.3%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마켓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법인하고 신탁은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인 경우는 25만 불까지의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옛날 세법으로 하고 25만 불 초과하는 부분만 지금 바뀐 규정으로 66.67%가 소득으로 포함돼서 종합과세된다가 되는 거죠. 사실 25만 불 이상의 양도이익이 생겨야지 이 법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건데 부동산 25만 불 이상 다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 미만으로 이익 나시는 분들은 뭐 옛날 법 적용받으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영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영향이 있죠. 아무리 이제 임대주는 콘도다 해도 이거를 10년, 20년 가지신 분들은 25만 불 이상 이익이 났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하지만 6월 25일 이후로 매도하는 경우는 25만 불 이상 되는 포션에 대한 부분은 16.67%를 추가로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세금으로는 최고 6.3%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면은 두 달도 채 안 남았죠. 그죠? 그러면 25일까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바뀐 법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먼저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6월 25일 이후로 매도한 부동산이 법인이 그런 경우는 바뀐 법으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인데 올해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 팔 계획이 있는 것들은 미리 프리즈해서 세금을 미리 내고 옛날 세율로 그리고 나서 세율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팩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저하고 상담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방법들은 다 세금을 미리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고 옛날 법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약이 많다고 했죠.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곧 팔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이 방법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 예산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변경 사항을 말씀드렸고, 당근도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제가 하나 보면,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RRSP, FHSA, TFSA 비교한 게 있습니다. 특히 생애 퍼스트 홈을 밴쿠버에서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사용해서 세금 없이 적립된 RRSP나 FHSA를 인출해서 집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절세하고 이런 얘기를 쭉 올려 드렸는데, RRSP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RRSP에 홈 바이어스 플랜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 집을 살 목적이면은 텍스 프리로 찾을 수 있다. 이게 RRSP에 나와 있는 홈 바이어스 플랜이죠. 35,000불까지 빌려서 인출하고 15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 요번 연방 예산안에서 요게 좀 더 완화가 돼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5,000이 아니고 6만 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도 15년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 4년간은 변제의 의무가 없는 거죠. 5년째부터 갚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6만 불 정도 찾을 수 있다면 FHSA 작년부터 시작한 거 최고 4만 불을 또 인출 가능하잖아요, 적립 시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만 불이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10만 불, 10만 불이니까 20만 불이 됩니다. 20만 불은 텍스 프리로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마켓과 오른 이자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현실화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초 집을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네. 오늘 제가 그 연방정부 예산안의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도세율 변경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25만 불의 공제 부분이 개인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또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